수정 좀 해주세요. 오타가 좀 나왔어요. 책에 대한 부분 되게 중요한데 우리 친구가 지적해줘서 다시 확인 결과 저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변사를 가겠습니다. 157페이지. 이미 이건 여러 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봅니다. 변화 16세기 중종 때 애적의 침입이 돼 임시기구를 썼습니다. 중종 밑줄 긋고요. 임시기구 밑줄 긋습니다. 그 임질회란 이후에 예교, 재정, 고위관리, 인사 문제까지도 관할하였다. 임질회라는 기능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비변사 기능이. 영향봅니다. 핵심 인사들이 비변사 참여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왕권은 대신 약화되었다. 약화임을 줄거든요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 약화, 지역별 행정부서별 현안 무시, 직권 분당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관찰되었다. 비변사가 만들어지면 육조 기능이 완전 상실된다고 보셔야 되죠. 모든 업무가 비변사에서 총괄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제도의 개편 갑니다. 중앙군, 5군형 체제, 이거 계속했던 것들이죠. 좋은 전기 뭐라고 그랬죠? 5, 2, 임질이라는 기점으로 5, 군형. 첫 번째 훈련도감, 선종 때입니다. 직업군인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처음으로. 그러니까 5위의 양인 개변기가 실패했다고 그랬죠. 임질이라는데 실패했죠. 충성심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훈련도감에서 처음으로 직업군인으로 만들어졌다. 상비군이라고 그랬죠. 상비군은 항상 근무한 사람들이, 현역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수도방위, 삼수병제 밑줄 긋습니다. 삼수병제. 포수는 조총부대입니다. 포수는 조총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사수, 활. 살수는 창건병, 창하고 검을 쓴 애들. 그다음에 총융청, 인조 때 북한산성. 북한산성을 새롭게 북방에서 내려오는 소를 방어하는 기지로 삼았다는 것. 총융청은 어떤 사건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인조 때 가장 큰 사건이 뭐죠?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공을 세웠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난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의 난을 계기로 만든 게 총융청, 적어놓으셔야 돼. 이괄의 난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총융청이야. 이괄의 난을 계기로 만들어서 총융청. 이괄애들이 북한산성을 먼저 점령했다면 인조가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장기전으로 갈 수 있었어요. 수호청, 인조 때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수도 외곽을 방어하게 되었다. 남한산성 원래 경기도 광주. 어영청, 인조 때 설치해서 효종 때 북벌운동의 핵심이 되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어영청이죠. 어영청에다가 별표를 하나 하시죠. 세 개 다 인조가 만들었고 어영청은 유일하게 효종이 북벌이 본용으로 삼았다. 여기 복수를 설치하죠. 청에 복수하겠다고요. 금이영, 숙종 때 조성이 완전히 추비하는 것으로서 이제 5군형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시험에 모의고사 제가 자주 내기도 합니다. 또 실전도 많이 나올 겁니다.
오군영이 완성된 시기 사실, 그 뭐야? 숙종을 물어보는 거야. 왜? 금영이 마지막에 숙종이 도정 경비와 그다음에 왕의 호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방군 서고군이 편성되었다. 양인을 비롯하여 양인과 천민 모두를 포함시켰으며 평상시는 생업의 종사 유사시의 전투에 동원되었다. 양천 혼성부대죠. 네. 양천 혼성부대 시대별로 있죠. 고려 말에 뭐가 있나요? 물어보면 몰라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써드려도 모르고 물어봐도 모르고. 응? 메꿨다. 예? 만호군? 만호군이라고 한다고? 이거 아니고? 실수 안 갔지? 전옥이 뭐라고 방금 했던? 서고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응? 없다고? 갑자기 날려버렸어? 없다고? 잡새꾼. 양천원성부대예요. 상비군이야 예비군적 성격이에요? 예비군적 성격. 우리 군대 안 다니신 분도 하지 않을까요? 네. 군 전역하시면은 예비군으로 편성되잖아요. 360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때그때 나가서 훈련만 받고 오잖아요. 그죠? 네. 영장을 파견했다. 서고군 훈련 및 관리를 담당해서 영장을 파견했다. 변질, 양반의 기피로 천민군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죠. 천애적 성격이다. 양반 입장에서 자기 집 노비와 같이 군사훈련 받는 것 좀 치욕적이라고 생각하겠지. 또 모욕적이라고 생각하겠지. 신분제 사회에서. 그 양반들 다 빠져나가고 노비들만 훈련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예적 성격이다. 천민들만 남아있는 예비군적 성격이었다. 이렇게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조선시대 군사방위체제. 이거 계속 했던 것들이다. 정리해 놓은 거니까 다시 정리를 짧게 하고 나가자고. 진관체제 앞에 고려말 세조 전기까지 뭐가 돼야 돼? 앞에 제일 앞에 빈 공간에 뭘 넣으면 돼? 아니야. 진관체제 있잖아 이렇게. 요 앞에 뭐 넣으면 되냐고. 고려말부터 조선전기 세조때까지 있을 거 아니야. 입군체제라고 계속 했는데 이런 까먹었어 지금. 자 봐. 특징이 뭐야? 일익을 군사를 몇 명을 둔다고? 1000명을 둔다고. 일익의 군사를 1000명을 둔다고. 입군 체제였다고. 전기에 고려말 무슨 얘기냐? 봐. 여기 압록강, 두만강, 그다음에 부산, 통영 되게 애구들이 많이 오는 거잖아. 여기는 이쪽에 들어오는. 그럼 여기 10익을 둔다면 군사 몇 명이 되는 거야?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10,000명. 여기도 10익 둔다면 중요 지역에는 10익, 10,000명씩 둔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좀 탄력적으로 쓰겠다는 거죠. 군사 중요에 따라서 8익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입군체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진관체제로 갑니다. 15세기 세조 때 바뀌었습니다. 지역단위의 방어, 지역단위 소규모이다. 조선 초기의 군사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많은 애적의 침입에는 효과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지역단위입니다. 그럼 이게 진관체 장점이 이게 안 나와 있잖아. 장점이 뭐죠? 응? 그렇지. 장기전 유리하지. 진관체제. 군 단위별로 1선의 배치야, 2선의 배치야? 2선의 배치라고. 군 단위별로 찬다. 우리나라에 수십 많은 군 단위가 있잖아. 군 단위별로 군사 1000명씩만 두면 어떻게? 애국가 됐든 북방에 오랑캐 내려오든 간에 군 단위를 지나갈 때마다 1000명씩 죽이는데 10일씩 걸린다는 얘기야. 그럼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전쟁에서 쟤네들은 어느 정도 스케줄표를 가지고 올 거거든.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떻게 끝내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징계하고 누구를 어떻게 할 건데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진관체제는 우리나라의 지형상 되게 유리한 작전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예. 근데 진관체제가 깨진 이유는 뭐랬죠? 을미병이잖아. 어디가 너무 깨지는 거야? 전라도 해남 땅이 뚫렸잖아. 해남 땅 같은 애구들 배를 타고 갔더니 어떻게 아무도 없다고. 어떻게 상륙에서 어떻게 그 인근 지역 전체 쑥대밭을 만들었다고. 4개, 5개 군 단위를 갖다가. 강진, 영암, 해남, 이지역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고 노획을 맡겨가는 거야. 우리 농작물 빼앗아가는 거지. 이 체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재정방략적으로 넘어가는 거지. 재정방략 갑니다. 명종 때입니다. 유사시 필요한 방어체제의 각 지역의 병력을 총동원, 중앙에서 파견되는 장수가 지휘하는 방어체제였다. 단점이에요. 두 번째 게 단점이에요. 가장 단점이 그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총 책임자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이미 전쟁 끝났지. 가게 되면.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쟁 다 끝나고 뭐 할 거야. 장수가.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을미변을 계기로 재정방식을 넘어갔다. 이렇게. 재정방식을 넘어갔다. 을미변을 계기로. 아까 했던 거죠? 아까 어디가 뚫렸다고 그랬지? 전라도? 해남이 뚫렸다고. 해남이 뚫린 이유 뭐였지 아까? 바닷가에 우리 군인이 있어 없어? 더 쉽게 얘기해 줄게. 바닷가 일본인들이 왔는데 이 지키는 우리나라에 우리 군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혹 상륙하는 거지. 그래서 털어버리는 거지. 우리나라에 뭐 문화 교류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 무기 들고 오는 애들이 아니잖아. 자기들 먹거리를 털려온 애들이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을미변을 계기로 재정방역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다 시험 문제다. 이런 거 진관제 설명해 놓고 시행시기 물어보면 이게 왕의 업적 물어보는 거야. 또 마찬가지지. 을미변을 계기로 재정방역이 바뀌었을 때 그 시기가 뭐냐 물어본다. 명종. 다 시험 문제야. 흐름도 잡아야지. 내용도 알아야 되지. 이 시기에 어느 시기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지 계속 물어보는 게. 비변사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임진왜란한테 실패하죠. 임나한테 실패합니다. 임진왜란한테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부산에다 군사를 몇 명 놔뒀다고? 10만 명을. 근데 일본 새끼들이 몇 명 왔다고? 20만. 그럼 무너지는 거야. 모든 제도가 다수의 병력이 왔을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죠? 진관이든 재성이든 간 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진관체제로 임진을 계기로 다시 진관체제로 다시 넘어갔다. 차라리 장기전 가는 게 우리의 승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임진을 겪어봤잖아요. 진관제 가장 장점이 뭐였죠? 장기전이잖아요. 핵심적인 거죠. 우리 군사가 다 죽었는데 뭐가 나타난 거죠? 짱하고 각 동네마다 의병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임진왜란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뭐 이순신, 의병, 그 다음에 조명렬하고 딱 3가지 들거든요. 크게 3가지만 말해보세요. 이순신 장군의 한략, 각 지역의 의병,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죠? 그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진관체제입니다. 의병이 이제 진관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진관을 복구하고 서구법에 따라 군대를 편성했다. 서구법 밑줄 긋습니다. 서구법에 있습니다. 서구법이란 소수의 병력을 배치하는 거예요. 적어놓으세요. 서구법이란 소수의 병력과 다양한 무기 체계라고 적어놓으세요. 소수의 병력과 다양한 무기 체계. 소수의 병력과 다양한 무기 체계. 제가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우리 남성분 군대 다녀오셨나요? 다 다녀왔어야 되는데 안 갔다 오면 안 되는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왜 대답이 시원찮은데? 그 군대 가면 소대병력 있죠? 중대병력, 대대병력, 연대병력, 사단병력 넘어가죠? 소대병력 몇 명이었어요? 군대 시절에? 자기 소대에? 몰라? 자, 보통 소대병력이 20명에서 30명 정도 돼요. 그럼 한 내부반에 같이 살아요, 얘네들이. 그럼 여기에는 각자 다 다른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자기는 통신을 잘하는 수가 있잖아요. 전쟁 나면 통신 필요하죠. 휴대폰 다 사라지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기지가 망가지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무전기를 등에 들고 다니면 되게 무거워요. 통신병이 있고. 전쟁하다 보면 어떻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의무병이 있어야 돼요. 붕대를 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총 쏘는 소총부대가 있어야 되고, 총도 종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소총 가지고 있는 사람, M203, 여러 가지 주특기별로 다양한 무기 체계를 한 소대에 묶거나 20명, 30명한테 묶거나, 이게 커다란 병력의 작은 미니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소고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모든 부분이 소대, 중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소고법에 적용을 받았다. 우리 걸 가져온 게 아니라 중국의 제도였던 소고군 제도를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 쓴 거예요. 소고군이란 말은 소고법에 따른 소고군 제도다.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가져가는 거다. 작은 병력 가지고 큰 부대를 상대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지금까지 쓰고 있어. 21세기 쓰고 있어. 선생님이 군대 다닐 때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소고법이 뭔지. 자, 넘겨가 봅시다. 군사제도 변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같이 봐. 복습이야 이거. 전체를 하나 묶어보는 거야. 중앙군보입니다. 자, 그 당시에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 얘기야. 고대, 통일신라 시대, 구서당. 어느 왕 때? 신문왕 때. 바로 나와야 돼. 이거 생각을 겨를이 없어. 신문왕 때 구서당. 통일을 하는데 여러 나라의 군인들을 갖다가 모아서 만든 게 구서당이야. 구서당이에요. 그 다음에 8회 10위. 10위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왜? 당나라 제도 모방 적어놔야 돼.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게 12위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 2군 6위.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 직업군인이고 군인전을 받았다. 조선 5.2 종합적 계획 5군형 필요에 따라서 5.2는 양인 개병제고 5군형은 용병제입니다. 직업군인들입니다. 근대가 온다. 고종임금 때입니다. 2형은 무기형과 장어형으로 5군형 2형으로 축소됐죠. 문제는 어떤 원인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군인들 숫자를 줄이는 거야. 2형. 됐죠? 특수군 볼게요. 특수군 신라 고대 것 필요 없고 고려 것 봅시다. 그러한 때 대비해서 광군 정종 때입니다. 별무반 여진 숙종 때 만들었고 이종 때 실전에 나가죠. 윤관이 숙종에서 이종 때까지. 삼별초 몽골 침입에 항쟁했죠. 이거 최후가 만들었습니다. 최후 무신정권 시기. 그 다음에 근대의 별기군 신식군대입니다. 신식군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게 신식군대가 만들어지죠. 네. 비변사 변천 과정 아까 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정리한 거니까 보자. 중종, 명종, 선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그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응선대원 그때 비변사가 폐지. 의군부와 상군부를 부활시켰다는 얘기. 부활 옆에다가 분리라고 적어놔요. 가로 열고 분리. 비변사에서 모든 권한을 다 주지 않고 이제 분리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부서가 모든 권력을 쥐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정부와 상군부를 분리시키기 시작했다. 권력 독점을 막을 목적이다. 160페이지로 갑니다. 조세제도로 갑니다. 이것도 이미 했던 것들이라서 빨리 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답헌선실법. 고려말 조선 초에 있었던 제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의 1로 밑줄 그으면 돼요. 생산량이 10분의 1을 주로 되던 것들을 통상 얘기하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두째 줄, 그의 손실에 따라서 공제해주는 내용들. 손실에 따라서 공실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신에 중간 관리들이 수탈하는 경우가 되게 심했다. 공법. 별표 5개짜리죠? 끊임없이 나오죠? 예. 공법. 바칠 공짜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공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연분구등법, 전분융통법 두 가지가 있다.
연분 구등법. 풍요의 정도에 따라서 구등급으로 나눴다. 풍요의 정도에 구등급으로 나눴다. 연분 구등급은 토지 비육도에 따라서 토지 면적을 달리했다. 이게 금년 5월에 있었던 계리식 신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가 됐죠. 최고 난이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지? 약간 오류도 되게 많이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카페에 올려놨어요. 그 계리식 문제 풀이해서 올려놨거든요. 그 선생님이 이미 히스를 달아놓고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선생님 카페에 올리질 않았더라고. 그저께 보니 이게 뭐지? 카페에 빠져있더라고. 여기 빠졌지. 작업은 이미 벌써 5월달에 해놓고 올리질 않았어요. 어제 그제 올렸거든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그 계리식 문제 풀어보세요. 계리식 문제는 지금 현존 하는 최고 난이도입니다. 7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은 계리식 시험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와야 되거든요. 한국사 문제가. 근데 우리 일반 구급 공무원 시험보다 따따블은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평가를 해놨는데요. 제가 막 욕을 좀 했어요. 차마 쌍욕을 하지 못하고 되게 비난을 좀 해놨어요. 우리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글들 다 한글로 풀어서 써놨잖아요. 요즘 책들은 쉽게 쓰기 위해서. 근데 이 노인네들이 출제했는지 아주 옛날 용어들 막 써놨어요. 책 원본에 나와 있는 글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도 이해 못하는 글들 한문으로 막 적어놨어요. 그래서 계리식 공부하는 수험생들 되게 열받았겠다. 시험 보면서도. 왜냐면 읽고, 이거 배운 거야. 답이 이거였어.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일반 학생들이 봤을 때, 이거 뭐지? 잘 맞으면 내가 봤을 때 총 18문제가 나오거든요. 두 문제는 한자 문제고, 계리식에. 18문제에서 내가 잘 맞은 친구를 본다면 13개에서 14개 될 것 같아요. 4개에서 5문제 정도는 되게 어렵게 풀어야 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사를 다 맞았다면 합격했겠죠. 그만큼 계리식 문제 되게 어렵게 출제돼요. 그래서 참고로만 카페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계리식 문제 저도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선생님 막 욕을 했는지 쌍욕을 못 하겠지만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나온 문제 하나가 연분 구등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법에 대한 문제를 너무 어렵게 출제해놨어요. 역대급이었습니다. 출제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의를 제기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제자가. 그래서 써놨으면 되게 보수적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되게 모순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선생님들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거부했어요. 네. 그 다음에 영정법. 토지를 한 결당 6도로 고정시켰다. 늦게 오신 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져요. 알고 싶죠. 처음에 단골 메뉴니까. 네, 이거 모르면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이게 경제 파트인데 작게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 밖에 나갔다 오셔야 됩니다. 이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원래 이거 포도를 얻어먹었거든요. 포도값 해야 되죠. 자, 수치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농담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뭐 살아가는데 수익이 생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금 내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금 내요. 오케이? 한자 적어 드릴게요. 한자를 알았으면 쓰겠어요. 우리 주식이 이거였죠? 주로 쌀 내는 거예요. 연구합니다. 사람이 쓰는 거예요. 쓸 용자예요. 남자들이 군대 가죠. 네. 이 사람들 보통 정남이라고 불러요.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를 정남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역은 뭐냐면 우리 이번에 태풍 지나갔잖아요.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는 거예요. 노역이라고 불러요. 줘볼게요. 고를 조자예요. 이건 지방의 특산물을 갖다가 왕이 맛보기에서 풍년이 흉년이 맛보기에서 거두들인 게 조의 특산물이에요. 각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을 걷어가는 것들이에요. 특산물도 세 가지가 있어요. 상공, 별공, 진상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곡식류고요. 요실수고요. 주로 어패류들이에요. 뭐 전복이니 뭐 새우니 뭐 이렇게 우리 가끔씩
고급 요리할 때 쓰는 재료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왕이 입맛을 보기 위해서 지방에 세금을 내는 것들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게 공무원들이 농간이 제일 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앙의 최하 관리가 서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리하고 지방에 가면 제일 낮은 관직이, 여러분 구급공무원 지방직 학교 가면 조선시대 향리가 됐겠죠. 이 서리와 향리가 협잡에 의해서 엄청난 부정부패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뜯어 고친 사람의 법이 뭐죠, 이게? 이게 대동법이에요.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라 뭘로 세금 내자고 하는 게 대동법이죠? 미, 포, 전으로. 현재 나는 물건 가지고 세금을 내다 보니 이런 부정부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방납업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 불산공부라 해서 인천에서는 A란 물건만 나게 돼 있어요. 대부분 사람 A란 물건을 납품해요. 근데 전혀 되지 않는 저기 경상도에서 나는 물건을 갖다가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경상도 가서 물건을 사다가 납부해야 되는 결과가 오잖아요. 근데 그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 경제적 여유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처럼 지금은 엄청난 일이겠지만, 지금이야 차 타고 또는 택배를 해서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엔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되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게 되면서 세금을 중간중간 빼먹는 데 있다는 얘기. 누가? 얘들과 얘들이. 네, 그 대표적인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불산공문이라 불러요. 불산, 여기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공적으로 요구한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농민들의 가장 큰 문제, 불산공물 문제였다. 나는 보지도 못한 물건을 나한테 납부하란다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뜯어 고친 게 뭐라? 대동법이다. 그 유명한 아저씨가 누구다? 강혜군 아저씨가 이거 했다. 자, 상공별공 진상을 갖다가 뜯어 고친 게 대동법이다. 쌀 농사 짓는 사람은 쌀로, 그 다음에 포, 옷가을 만든 사람은 포로, 이것은 전으로. 어떤 기준을 줬나요? 기준이 뭐죠? 꼭 알아야 돼. 토지의 결수에 따라 내는 거 뭐란다? 대동법이라 한다. 토지 결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내가 어느 정도의 땅을 소유하고 그냥 물어본 거야. 몇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요즘 쉽게 하면 당신 땅, 옛날 말로 하면 당신 몇 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토지 결수에 따른 세금이야.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단어야. 됐나요? 그 토지 한 결당 16두, 17세기에. 그 다음에 토지 한 결당 14두, 16세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갔지만 점차 이렇게 양을 줄여주죠. 이렇게. 이게 대동법이에요. 네, 이게 처음에 가장 많이 나오죠. 지금 수치조 조용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조 볼게요. 통상 몇 분의 몇? 10분의 1. 25년 좀 지났는데 누가 왕에 올랐다? 세종대왕이 올랐다. 돈을 많이 쓰고 싶은데 국가에 돈이 없어서 법을 바꾸기를 시작했다. 세종이 처음에 집현전 학자들을 모으기 시작한다. 일종의 프로젝트를 주는 거죠. 야, 세금 많이 걷고 싶어. 국책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이 똑똑한 애들 모아서 연구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집현전 학자들이 건의한 게 뭐였습니까? 농서를 만들어서 보고하면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만든 농사가 뭡니까? 농사직설이잖아요. 실제로 보고했더니 생산량이 증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하들에게 건의를 받아서 새롭게 만드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공법이다. 근데 공법을 하기 전에 최초로 우리나라에 여론조사라는 걸 처음 하게 되었다. 그 역사시험에 여론조사가 나올 일 없잖아요. 현재 쓰는 이거 나오면 무조건 누굴 고르는 거야?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예요. 그만큼 세종대왕이 21세기형 인간이지, 그지? 21세기 여론조사가 그냥 매뉴얼화 돼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무슨 경제적인 무슨 건좀 하나에서 여론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15세기에 이걸 했다는 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공법이란 걸 결과 만들게 됐다. 꼭 기억하셔야 한다. 한자도 기억했으면 쓰겠습니다. 밭질공짜. 여론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풍흉에 따라서 토지의 비육들에 따라서 구등급,
1, 2, 3, 4, 5, 6, 7, 8, 9에게 나눴다는 뜻이에요. 구등구. 원래는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통상 이렇게 1, 2, 3도 적었지만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중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오케이? 이렇게. 구등구에 따라 나왔다. 최대 상상년이 되면 어떻게? 20, 18, 16, 14, 12, 10, 8, 6, 4. 2야, 2. 여기 적어놨지? 봐. 이거 여기 봐봐. 뭐 있어? 여기. 줄로 그려놨지? 이걸 원통형으로 생각해봐. 여기를 쌀 하나 가득 채워봐. 한 말이야. 시중에 쓰는 말로. 학술적 용어로 뭐라고 한다? 한, 두. 오케이? 봐, 그러면. 토지 한 결당. 토지 한 결이란 요즘 말로 한 사람 한 2,000평 되고요. 통상 그 땅에서 300두 정도에 날 수 있는 땅을 한 결이라 불러요. 그때 조선시대 용어로 치면 이 땅은 300두 통통 날까요? 300가마 정도 난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아니, 300두니까 한 가만이 아니겠다. 이 정도 여기 300두가 된다는 거야. 그때 다 20두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야. 이걸 세금 낸다는 얘기지. 이게 전문 구등부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죠? 논리적으로 맞는 이 제도가 성공 실패? 실패. 왜? 풍년이면 성공하고 흉년이면 망한 거잖아요. 실패한 이유는 뭐죠? 풍흉을 누가 결정해 주는 거죠? 공무원이 결정해 주는 거잖아요. 김씨 아저씨 성공하셨는데요. 풍년인데요. 대박인데요. 요즘 말로 바꾸면. 무슨 소리예요? 쫄딱 망했는데. 이 풍년이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쫄딱 망했잖아요. 속으로는 지금 부부끼리고, 야, 우리 풍년이다, 풍년. 근데 어떻게 공무원은 어떻게 돼? 흉년이라고 다운시켜야지. 왜? 아니, 얘나 지금 똑같아.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어떻게든 세금 적게 내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점포에 가면 어떻게. 카드 아니 현금 내시면 1,000원 DC해준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노골적으로 세금 탈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괘씸하기도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뭐야. 우리 그러잖아요. 짜장면 8,000원인데 현금 내면 7,000원 해드리겠습니다. 써놓잖아요. 막 노골적으로 캐시 계산할 때 써놓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카드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근데 노골적으로 탈루하겠다는 거거든. 예.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왜? 가족이나 친지들이 농민인데 내가 세금을 책정을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잘 봐줄 거 아니에요? 자기 친척들이니까. 자, 20두를 해야 되겠는데 마지막 내줄 수 있잖아요. 4두로. 그죠? 꼴등으로. 몇 두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4두라면 16두가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6두 이익 보고 가만히 입 닫겠어요? 그 사람이? 뒷돈 주겠죠. 그럼 공무원한테 부패하는 거지. 공무원에게 칼자루가 주어졌을 경우에 부패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왜?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향리들이. 조선 향리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조선 향리도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연봉구등부 실패한 이유? 향리에게 월급은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삥 뜯어 먹어야 살한다. 공무원들이 압박하거나 협박을 통해서 흉년으로 만들어져 그 이익을 갖다가 내가 챙겨 먹는다는 거. 요건 비옥도. 이걸 6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가지고 측정을 해주는 거야. 이 땅 되게 좋은데 농사 잘 되겠는데 잘 된 땅도 어떻게 해? 이거 되게 안 좋은 땅인데 어떻게 해? 세금 적게 내야 되는 뜻이 되는 거야. 모든 것들이 공무원이 결정하게 되게 되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법이라 불러요. 통상 연분구등법, 풍형에 따라서 비옥도에 따라서.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아까 했다시피 실패. 그래서 바뀐 게 뭐죠? 인조 때? 이게 영정법이에요. 영구히 정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 한 결당 처음에는 6두에서 4두로 점차 이렇게 다운되기 시작했어요. 영정법. 자, 그러면 봐요. 지주들이 찬성할까 반대할까 영정법을. 자, 봐봐. 공법 실시하다 이걸로 실시하게 됐어. 그러면 지주들 입장이 가장 큰 문제잖아.
땅 많이 가진 사람은 지주라고 그러잖아. 지주들이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물어본다고. 반대한다. 반대? 따라가지 마. 자기 생각 얘기해. 제 앞에 분 예상하고 있으니까. 풍요에 따라서 구등급 내다가 공무에 판단해 주는 거잖아. 근데 아예 영적 부분 토지당 한 개월당 6도 내지 4도 딱 고정시켰다고. 지주가 찬성할까 반대할까? 찬성하지. 여기는 공무원 눈치 보잖아. 공무원이 잘 보이려고 하잖아. 뇌물도 줘야 되고. 식사 하셨어요? 차 한잔 하셨죠? 이거 하고 있다고. 여기를 어떻게? 지주들이. 알아서 계산해가. 더럽게, 이거 꼴등이잖아. 6도 4도니까. 그래서 이거 지주들이 바로 찬성하는 거야. 그래, 바로 실시되는 거야, 이거. 이거, 여기 누구하고 비교하려고 할까? 대동법에 몇 년 걸려요? 100년 걸려요. 왜? 지주가 반대하는 거예요. 지주가 반대하는 거. 왜 반대할까요? 토지 결소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양반들이 토지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얘들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100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효정 때 가요. 충청도, 전라도가 시작된 거죠. 왜? 가장 중요한 충청도, 전라도가 빠지면 이 의미가 없잖아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거둘 곳이 반대했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 그런 게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면 되게 쉬운 거야.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됐죠? 이게 영정법이에요. 근데 바로 실신되는데 예산이, 국가 예산이 줄어들어서 증가됐어? 줄어들었잖아. 감소됐잖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메꿔야 될 거 아니야? 메꾸는 방식이 뭐냐 물어보는 거지, 이제. 여기에 이제 이상한 걸 하게 돼. 운반은 운반세, 보관용.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법을 만드는데 부족한 법을 또다시 백성에게 전가해버리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되게 법이 악습 계속하는, 악법 이전을 계속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숙종 때 만드는 게 비총재예요. 비총재는 뭐냐? 전국, 우리나라의 총 예산을 갖다가, 쌀을 갖다 5,000석이라고 한번 예산을 해봐. 5,000석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비총재라는 건 총액을 5,000으로 적고, 이걸 도별로 비율제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8도 중에 농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야? 하삼도지. 충청, 경상, 전라지역에다 관찰사에다가, 야, 니네도 2,000석씩 올려버려. 그럼 벌써 6,000석이 만들어지잖아. 자, 경기도 니네 1,000석 만들어내. 그럼 몇 석이야? 7,000석이 되지.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는 되게 생산량이 적은 것이에요. 그럼 1,000석 가지고 니네 300씩 올려보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총재예요. 이해 가셨죠? 그럼 비총재 누가 싫어할 것 같아요? 하삼도에 사는 제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렇잖아. 요즘 생각해봐. 서울, 경기 인구가 몰집돼 있어. 야, 니네 세금 많이 내야 되겠는데? 아니, 내가 서울에 산다고. 내가 인천에 산다고. 경기도에 사면 세금 많이 내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세금 똑같이 내야지. 전 국민 똑같이 내야 되는 거잖아. 내가 본 만큼 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좀 아니잖아. 야, 니네 농경 하삼도 잘 되는 거지. 세금 많이 내야 되겠는데? 엄청 싫지. 그렇잖아. 농사지어 세금 다 내고 그러면 누가 농사짓고 싶겠어? 안 지어야지, 차라리. 이게 비총재야. 그럼 봐야. 다 실패했지. 왜 실패할까? 결부법 때문에 실패한 거야. 다 실패한 이유를 뭐다고요? 결부는 뭐죠? 수확량에 따른 징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수확량에 따른 징수. 아니, 생각해봐. 농민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야로 그냥 힘써서 생산량을 늘려놨어. 근데 세금을 왕창 걷어가. 정부가. 그럼 다음에 농사에 종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봐봐. 이제 지저법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게 언제 나와요? 가신정배 때 지저법이 나오는 거야. 지저법이랑 오늘날 치면 지세야. 내가 부동산을 얼마큼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거야. 요즘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재산세예요. 같은 말로 하면 재산세예요. 요즘 말로 치면 재산세. 여러분 지금 재산 없겠으니까 여러분 집에 이제 부동산이 있겠죠? 부모님들 아파트가 있든 상가가 있든 농지가 있든 간에 그걸 국가에서 고시한 땅 가격이 있다고요. 그 평당
몇 평방미터에 따라서 곱하기 계산해서 총액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재산세를 불러요. 자, 재산세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안 내고 싶어? 아, 그래? 선생님 재산세 많이 내고 싶은데? 내가 재산이 많으면 재산세를 많이 내고 국가에서 딱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좋은 거야. 예전에 공무원이 와가지고 책정해 주는 거 아니야, 이건. 흉내 책정을 한 게 아니야. 이거 재산이잖아. 내가 예를 들어 서울에 부동산 빌딩 100억짜리를 두 채를 가지고 있어. 200억이잖아.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 내면 되는 거야. 내가 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여자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친구 세 놈이 술을 먹었어. 홍대 가서 술 먹고 있는데 술 먹으면서 재산세 얘기를 하게 됐어. 저는 몇백 내는 게 재산세인데 친구는 1억 재산세 나왔다고 투덜거렸어요. 선생님 기분이 조금 나빠졌어요. 술 먹으면서. 돈 자랑하는 통에. 그래서 누구한테 친구들 만날 때 돈 자랑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도. 왜 돈 없는 사람은 되게 느끼는 게 있어. 근데 옆에 친구가 이번에 재산세를 10억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술잔, 숟가락, 젓가락 놓고 집에 왔어요. 그냥 나 갈게 하고 왔어. 바빠서 갈게 하고 왔어요. 속으로는 되게 빈정상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 의인화시켜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가 내가 부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재산세를 많이 내면 어떻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 재산세 저 많은 냈는데요. 완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집도줄도 없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죠? 네. 충분히 이해 갔죠? 이렇게 쭉 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거 봐. 군역.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들은 군대 가야 되는 것. 요역, 노동에 동원되는 것. 무작위식으로 이렇게 요역에 동원되자 기준 하나 만들었죠? 8개월 출의 일부. 1년 6일 이내로만 동원시키게끔 만들었죠. 이게 군역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군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군포는 오늘날 치면 국방비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현재 세금 내용 중에 국방비를 우리가 낸 적은 없습니다. 그죠? 낸 적 없죠. 네. 우리 총 예산 중에 몇 퍼센트를 갖다 국방비로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시킵니다. 총 우리 예산 중에서. 우리 별도로 국방비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국방비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국방비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국방비에 되게 부담이 커졌다는 거죠. 보통 한 집에 군포를 2필씩을 냈다는 겁니다. 군포란 말은 국방비에서 요즘 말로 바뀌면. 자,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있죠? 이걸 이제 옷감이라고 생각해보자. 이거 포라고 생각하죠. 원단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는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상표도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옷. 전부 다 브랜드 있지. 그 다음에 디자인 각자 다 다르지. 이렇잖아요. 원단을 갖다가 만들어서 직접 농민들이 핸드메이드 하는 거, 직접 만들어서 국가에 납품하는 거 있다고. 이걸 군포라고 불러. 이거 2필이야. 근데 이걸 1년 짜는데, 1년에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야. 농사 짓는 농민, 장사하는 장사꾼, 그 자기 본업을 팽개치고 이걸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조가 즉위하게 되면서, 이걸 법을 바꿔버려서 이걸 균역법이라고 불러요. 몇 필로? 2필에서 1필로 줄여주게 된 거예요. 이걸 균역법이라고 불러요. 대동법 다음으로 처음 잘 나온 게 균역법이에요. 그럼 국가 예산이 증가됐나요? 감소됐나요?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지 않잖아요. 그 감소된 부분을 메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메꾸는 방법을 이게 시험이 되게 잘 나오죠. 첫 번째가 결작, 선무 군간포, 그 다음에 잡세예요. 토지 한 결당 지주에게 2두씩 세금 내는 것. 선무 군간포는 양반이 아니었는데 양반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신분 상승한 애들이 있어요. 이걸 겁박해가지고 주는 게 선무 군간포. 어세, 염세, 선박세예요. 어장이 있는 사람, 염전이 있는 사람, 선박을 가지는 사람들이 세금을 부족한 걸 메고 쓰는 거예요. 이걸 균역법이라 불러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양반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겁니다. 중종반정 이후부터 잘 봐야 돼. 중종반정이 성공을 한 이후부터 이 세력들, 양반들이 봐봐.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군포, 국방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지금 전가해버린 거야? 농민에게 모든 걸 다 전가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은 세금 안 내고 진짜 돈 없는 농민들만 세금을 다 낸다는 얘기지. 그 정약용이 뭘 만들어요? 애절량이라는 시를 만들어야잖아요. 애절량의 시는 뭐야? 군포의 문란이죠. 오케이? 아니, 근데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향이 들어가지고 협박하고 겁박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농사짓는 필수적인 게 소거든요. 그 당시에 소를 빼앗아 간다고. 오케이? 그래서 성인 남자는 무조건 내야 돼. 16세, 60세 아니 무조건 내야 돼. 근데 자기 할아버지 60세, 자기 시아버지 60세가 넘었어. 자기 아들 인자한테는 젖먹이야. 군포를 낼 사람 딱 자기 남편 한 사람밖에 없어. 애절량이 어떻게 자기 남편이 어떻게 자기 방에 가서 어떻게 자기 성기를 잘라버린다. 내가 일하는 게 잘못이다 해서 이거 애절량이야. 절단된 거에 대해서 슬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절량이에요. 오케이? 모의고사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절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흥선대원군이 만들어내. 그게 뭐예요? 흥선대원군이 뭘 하나 만들어내죠? 흥선대원군이 뭐 만들어내냐고. 군포의 문란을 막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 다음 모의고사 답이 나올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해주겠습니다. 공부를 한 바퀴 이상 도신 분은 답이 나와야 돼. 오케이? 흥선대가 이걸 잡아내잖아요. 여기까지 갑니다. 공부의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라는 얘기야. 달달달한 게 아니라 이 문란을 점을 흥선대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니 봐봐. 양반들이 세금 안 냈잖아 지금. 그럼 양반도 세금 내금 만들어야 되잖아. 왜 양반이 세금 안 내서 저 양반인데요? 흥선대가 일단 어이없는 거잖아. 백성들 불만이 가득 찬 게 뭐야? 양반이 세금 안 내는 거잖아. 그럼 흥선대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입법을 하는 거잖아.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양반도 세금 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신분에게 내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세금 내는 방법을 바꿀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그게 호법법이야. 집집마다 포를 내는 거야. 토지 결수에 따라서. 그래서 양반한테 내 안 내? 내잖아. 무서우니까. 그래서 내가 농담다 얘기하잖아. 자, 좀 더 정신차려야 되는데 밖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우산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양반들 어떻게 비가 오면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 일시적으로 오늘 하루면 하루, 한 시간 오다 그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렇게 흥선대원군 평생 저기 권력을 잡게 해서 저 영감탱이 언젠간 죽겠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내자. 내는 거야. 근데 쪽팔리니까 어떻게 돼? 내 이름으로 내지 못하는 거야. 집에 야 갑동이 이리 와봐. 노비 부르. 저 시장에 가서 세금 내고. 왜요? 내고 네 이름은 내고 와야 돼. 어디 동네에 김대감 댁에 길동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냈습니다. 이렇게 내고 오라. 이게 호법법이야. 속된 말로 하면 쪽팔리니까 네 이름 대고 세금 내고 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호법법이라고. 알았어? 군포의 문란, 애절량이야. 정약용이 쓴 시. 애절량을 통해서 흥선된 그 대안으로 만든 게 답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공부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냥 달달 내오는 게 아니라 응용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것도 다 연습이 돼야 한다고. 트레이닝이 다 돼야 한다고. 됐죠? 이렇게. 한 분을 위해서 제가 포도값 지불했습니다. 아직 먹지를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먹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쉬지 못하면 힘들 것 같은데. 좀 쉬어 갈게요. 네. 다음 시간에는 부정제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그죠?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항상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